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한 잠성술 코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5년 5월 1일부터 15일 5월 초순 이야기입니다. 올해 5월의 경우에는 6월에 워낙 큰 게 있기 때문에 4월에도 만만찮게 중요한 구조들이 있었고요.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구조는 많이 없어 있다고 그래도 한 18일 하순에 몰려 있는데, 초반에도 이런저런 어떤 행정항전 구조 같은 이런 짜잘한 것들이 되게 몰립니다. 언제? 연휴에. 하필이면 연휴에 뭔가 많이 몰려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런저런 일이 많을 것 같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약간 좀 그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상할 수 있는 어떤 참사나 재해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몰려가지고 특히 탈 것을 타고 이런 것들은 이거 참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선택권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구조는 5월 3일에 금성하고 해왕성이 만납니다. 해왕성은 지금 지난달인가 가물가물하네요. 쌍호궁에서 백양궁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1도 정도인데, 그거를 따라온 금성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회합을 맺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쌍호궁에서 그 회합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 백양궁으로 들어가서 있네요. 그래서 4월 30일부터 5월 5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금성이 정제해가지고 순행으로 접어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 속도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늦죠.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회합을 맺을 때 아직 쌍호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토성이랑 유효 컨트랜티션을 맺습니다. 그래서 금성 입장에서는 토성이랑 해왕성을 동시에 보는 건데, 토성하고 해왕성의 공통 의미 영역의 교집합이 뭐냐면은 고장이에요. 고장. 뭔가 작동해야 될 게 작동을 안 해. 그래서 금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virtue, 그러니까 미덕 같은 것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염치라든가 패션 센스, 미적 감각 혹은 예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지키기를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매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평소 예의 바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대하듯 그렇게 구는 거죠. 그래서 되게 민망한 광경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공감성 수치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외면하고 싶어지는 그런 광경들. 그런 광경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그 총극의 주인공이나 피해자가 되어버리면 어쨌든 쪽팔리죠. 그러니까 하는 놈이나 당하는 놈이나 쪽팔리기 때문에 되게 이제 부끄러운 기억 같은 걸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촉을 세우고 있다가 뭔가 좀 쎄하다 싶으면 바로 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성항성 구조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들 중에 하나죠. 뭐냐면은 천왕성 알골. 자, 세외삼행성이 가장 강력한 항성 중에 흉성을 만납니다. 이게 천왕성의 공전 주기가 얼마죠? 50몇 년인가 60몇 년인가 그렇거든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토성의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6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5월 4일 이루어지고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때는 천왕성에 관련된 온갖 흉사들이 되게 뻥튀기 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천왕성 하면 탈 것 사고죠. 승용차, 버스, 트럭, 자전거, 열차, 선박, 항공기에 관련된 이제 집단적인 사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대참사라고 불릴 만한 일들도 이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60년에 한 번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통신이나 최첨단 사이버 영역,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IT 계열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통신, 그러니까 요즘엔 전화나 우편 이런 거보다는 주로 IT 기술 관련으로 와이파이 계열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이버 영역의 일들, 그리고 이제 지재권,
지식재산권 IP에 관련된 엄청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 되게 심각한 사건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왕성이 그런 거를 담당을 하거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또 천왕성은 예측 불허의 어떤 행성이고요. 알골도 예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은 쉽사리 이때쯤 이게 있을 것이라 예측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터졌을 때 오직 내구력이나 인내심 같은 걸로 피해를 소킹하면서 피해 흡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총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케블러 베스트처럼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그래야지 즉사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몸빵으로 버티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데네브 카이토스 고래자리 베타성이랑 만납니다. 5월 4일 밤부터 6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좋게 말하면 낭만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지.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용기 내서 전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예요. 유지되고 있던 관계가 짜게 식어버린다. 작살이 난다는 거죠. 되게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표현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미 이제 본인은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해서 통이 깨져 있어. 통이 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꽉 찬 마음이 되게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출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을 벌였다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유지될 수 있었던 관계가 되게 어색해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이때는 약간 참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죄입니다. 그때 얘기하면 죄라고. 어쨌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같은 날에 명왕성이 하루 전 명왕성이 역행에 들어갑니다. 역행하면서 정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사도 초반에 있던 다힙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생소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견우성이에요. 견우성. 견우하고 직녀 아시죠? MZ 세대들은 잘 모르시려나? 어쨌든 견우성이라고 부르는 별이 1등성은 아닌데 점성학적으로 되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명왕성이 답이 역행 정지하는데 이게 답이랑 맞나? 견우성이랑 맞나? 근데 명왕성은 막 100년 단위잖아요. 공전주의가. 그러니까 명왕성이 정지를 할 때 어떤 항성이랑 만나는 일은 20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명왕성과 항성의 일이니까 개인 차원의 일로 드러나진 않고 집단이나 국가 차원의 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게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거대한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르면서 사는데 소수만 알고 있는 되게 작은 구멍이 있어. 작은 구멍이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요거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써야 돼요. 근데 또 언제나 나쁜 놈은 있어서 요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 작은 구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는데 근데 이게 어떤 놈이 딱 특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말하자면 룰의 허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일 터지고 일 벌리고 나 쏙 빠지겠지. 그래서 억울해서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시스템을 만든 놈이 주로 국가나 큰 대기업 같은 데가 책임을 져라 라고 했는데 억울해 봐야 행정소송이나 집단소송 차원으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손해보는 놈이 병신이 되는 그런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그래서 가해자는 숨어버렸고 피해자는 잔뜩 널려 있는데 문제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내기가 무척 어려워요. 국가의 잘못이 있었으면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되나? 대통령? 총리? 아니면 국회의장? 아니면 해당 공기업의 수장? 근데 걔는 이 시스템에 구멍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그 공기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
시스템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려면 시스템은 15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건 책임자일 걸까? 지금 당시에 어떤 그 관련 부서의 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누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너무 커버리면 그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 소재가 되게 희석돼 버립니다. 운영하는 쪽에서는 편한데 그 시스템의 구멍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 오늘 오히려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목성은 마차부 자리 알파장인 카펠라랑 만납니다. 맞나? 마차부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예, 5월 2일부터 7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목소리가 크고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이 의미가 강한 형용사와 감탄사 같은 거를 쓸데없이 쓰다가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 같은 데 얽혀들 수 있는 거죠. 본인은 자신의 말이나 글의 맛을 양념을 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추임새 같은 거를 넣는 건데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 관찰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괘씸해 보이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 줄 아시겠죠? 약간 그러니까 그 뭐랄까 기교가 있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 어떤 문장이나 어떤 언변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다가 쓸데없는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딱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임새 넣지 말고. 특히 이제 정치나 종교에 관련된 주제를 넣었을 때 자기는 나름대로 쿠션 주고 우회하려고 하지만 이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런 약간 민감한 주제는 꺼내지 않는 게 좋고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인적이 드물고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흔히 이게 여행지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어떤 포스터가 있다면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여행을 가기에는 좋은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5월 5일 같은 날에 화성은 뭐 하고 있냐? 화성은 저기 프레세페 성운을 지나고 있습니다. 프레세페는 순 흉성 중에 하나죠. 점성술의 대표적인 흉한 뭐 알골, 프레세페, 알키오네 뭐 이런 애들이 되게 흉한 어떤 별들이나 성운인데 5월 4일 오전부터 6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거나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밀리고 눌리고 깔리면서 고생하게 됩니다. 프레세펜이 약간 벌집에 관련된 어떤 심상이인데 벌집에 애벌레들이 꾸물꾸물 잔뜩 끼어 있잖아요. 되게 좁은 곳에. 그러니까 프레세펜은 언제나 일을 벌이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집단적인 일입니다. 사고가 나도 내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다른 차랑 부딪히는 게 아니고 버스나 기차 타고 가다가 뭔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피해를 입는 거지. 그러니까 밀집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 종류의 일들. 소위 말하면 콘서트장이나 경기장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잔뜩 빽빽하게 있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만 문제가 되는, 그냥 사람들이 한적하게 다닐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의 작은 과실이 집단 차원의 큰 피해로 번져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범주에 묶이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그냥 바보짓으로 끝나는 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딱 연휴라서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닐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3일 후에 5월 8일 목성은 황소자리 베타성인 엘나스랑 만납니다. 엘나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별이고 이득을 가져다주고 순 길성에 가까운데 그래도 얘는 좀 격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5월 5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문과 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일 처리하기에 좋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처럼 뭔가 내가 혼자 하기엔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이쪽에 빠삭한 사람의 도움을 얻기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기에
괜찮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돈은 들어, 그러니까 공임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집이나 차, 가구, 각종 비싼 전자기기 같은 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러니까 맘먹고 수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여상속, 그리고 뭐 표준은 아닌 익절 거래라고 있죠. 이걸 언제 팔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득은 났거든. 이득은 났는데 뭐 그러다가 언제 팔까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익절할 사람들이 이때 하면 나중에 좋은 판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나마 있는 좋은 구조였죠. 그리고 며칠 후에 수성이 백양궁에서 금우궁으로 넘어가면서 금우궁 30분 40분 정도에 있는 영도 미라크랑 만납니다. 5월 10일 밤부터 11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수성은 뭐 이때쯤이면 거의 자기 속도를 되찾았죠. 이때는 약간 쪼잔한 일들, 작은 혜택까지 착실하게 찾아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 되게 한국적인 체리피킹이죠. 그런 거를 하다가 그렇게 되게 애쓰다가 옆에서 보니까 되게 얌체 같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판이 저 사람 그릇이 작아가지고 같이 일 못하겠네 라는 식으로 약간 소탐 대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쪼잔하게 구느니 차라리 거래 자체를 이때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흥정을 해서 약간 잔머리를 굴려서 어떤 체리피킹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목성이 이번에 항성을 되게 많이 만난 이유는 목성이 지금 항성의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쌍자궁 20도에서 25도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며칠마다 막 중요한 1등성이랑 만나고 있어. 근데 목성은 12년 주기잖아요, 공전 주기가. 그러니까 목성이 이러는 것도 12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5월 13일에는 목성이 알닐람과 만납니다. 알닐람은 나름 그 오리온스 벨트라고 그래서 3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맏형격인 별이고요. 근데 그렇게 의미가 좋진 않아요. 되게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사람들이랑 막 투닥투닥 싸우고 시비를 만들고.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지금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태양이 정확하게 알닐람이랑 만납니다. 트럼프를 떠올리면 알닐람의 어떤 의미 영역을 떠올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5월 10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아는 인맥을 동원을 했다가 혹은 너무 믿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나 친구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꾸렸다가 욕을 되게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공적인 일을 하는데 내가 불안하다고 사적인 너무 편의적인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편해지긴 하겠지만 약간 신뢰도에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한탕주의가 아니고 자기 직감을 너무 믿어버리는,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직감으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기가 쉽다. 알닐람은 그 약간 좀 순수한 금전적인 이득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손해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직감을, 자기 직감이나 육감 같은 걸 믿으면 좋을 일이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틀 후에 수성은 하말, 양자리 알파정이죠. 하말이랑 만납니다. 5월 15일 하루 동안 작동을 하고요. 자, 이미 결정을 해둔 사안인데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꿨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뭐 그 시험 치다가 3번일 것 같은데라고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시간 남아서 생각해봤더니 5번인 것 같아. 근데 5번 찍었는데 답은 3번이에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가 되게 얇아지는 구간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날 어떤 일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는 걸 권하고요. 2-3일 후에 하말의 영향력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거를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부 2025년 5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